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은 환율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7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극도로 커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들 때문인데요. 치솟는 환율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고 특히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놀라셨죠? 주식 가치는 급락하고 우리 돈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바로 정치 불안입니다. 이 정치 불안은 저는 결자 해지 측면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워낙 가치가 떨어지면요,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따지고 우리 한국의 돈 가치를 따지는데 그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기업 밸류에이션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기업 가치가 없어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는 너무 우리가 그쪽에 치중할 필요 없다. 자, 우리 대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환율 가치가 떨어지고 기업 가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무조건 거기 순응합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아, 삼성전자 가치가 이러니까, 현대차 가치가 이러니까 그거 지금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는 이 환율 시장, 이 주식 시장은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저는 2주 안에 끝난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 난국은, 탄핵 난국은 저는 2주 안에,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이미 정상으로 끝날 것이다. 뭐 누가 어떻게 된다. 저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부가 수백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놔두면 그 사람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생연우살타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정부 믿지 마십시오. 정부가 절대로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를 못합니다. 아생연우살타. 반드시 여러분들은 계좌에서 현금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끝까지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는 2주 안에 이 난국은 해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로 바뀔 테니까 그때 우리는 싸고 아주 바닥보다 더 내려간 기업의 가치를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우리 스스로가,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산타날 일은 없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 예, 조만간 나아질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셨고요. 지금 환율 막 뛰는 거, 이게 사실 이제 개인들이 이틀 동안 1조 넘게 팔았으니까 이거 팔고 나서 미국 주식으로 가려면 달러를 많이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수요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네. 예, 한국 주식 계속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특히 이럴 때 우리 환율이 올라도 좋은 종목들이 있죠. 뭐 식품이라든지 수출주들, 자동차들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마침 내일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통계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계속 우리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령탑으로 선임된 한진만 사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파운드리, 드디어 삼성이 명가 재건을 위해서인데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수한 전략을 쓰고 아무리 우수한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결정한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텔이나 보잉의 케이스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인텔, 보잉이 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냐고 하면은 이렇게 각자 업종에서 정말 스페셜리스트 중에 스페셜리스트가 사실 제일 헤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야 그 기업은 더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건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그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굳이 삼성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들 다 마찬가지로 재벌이 문제가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이 헤드 자리에 지금 올라야지 우리나라 경제 살아날 수 있고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여전히 우수한 그런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부분의 재건을 위해서 2나노 부분의 최첨단 공정 기술 강화 그리고 이제 10나노 이하의 레거시 공정도 같이 잡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사실 양쪽으로 다 껴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삼전 입장에서는 1위 TSMC를 어쨌든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위쪽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중국 기업을 따돌리면서 레거시도 같이 잡아가겠다. 사실 당장 돈 되는 건 레거시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잡겠다라는 그런 어떤 양쪽 토끼를 잡겠다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되게 어렵긴 한데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응원하는 편이고요. 응원하는 상황이 있고요.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이제 한진만 사장이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승부수로 2나노 공정의 좀 빠른 템포, 즉 램프업 이제 생산 확대를 꼽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게이트 오럴라운드죠. GAA 기술을 그 누구보다 우리 삼성이 제일 처음 3나노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 수율이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화로 이제 사업화로 시키는데 이제 TSMC한테 밀리면서 주도권을 완전 뺏긴 상황인데 참고로 TSMC 같은 경우는 높은 수율을 앞세워서 3나노를 포함한 최첨단 공정에 고객들은 다 쓸어가고 있죠. 뭐 엔비디아, 구글, 애플 뭐 다 고객 리스트에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뭐 지난 건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난 2분기에 원래 시장 점유율이 62.3%였는데 3분기에는 2.6%포인트 오른 64.9%까지 올랐습니다. 역시 뭐 삼성에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수율 끌어올리기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정말 수백 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당장 돈이 되는 성숙 공정이죠. 레거시 공정 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사업 속의 수익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10나노 이상의 레거시 고객 확대를 목표로 세웠는데 현재 지금 TSMC가 장악하고 있는 3에서 5나노 공정 안팎의 첨단 공정도 고객 확보전을 이제 나서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쏟는 것보다는 당장 돈 대서 지금 일단 파운드가 계속 적자기 때문에 조금에서 적자폭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레거시 공정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겠는데 이쪽에서 또 레거시 하면 중국이 기다리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중국의 SMIC 같은 기업들, 특히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그렇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쪽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또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은 뭐 사실 기존 고객들이 있어요.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춰가면서 수익이 좀 줄어들겠지만 갖춰가면서 기존 고객들을 어쨌든 잡고 최대한 빨리 최첨단으로 이제 넘기는 게 사실 삼성전자가 제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라인에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라인에 꼭 기술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인텔골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직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불필요한 보고서 진짜 많습니다. 저도 지인들 정말 많은데 정말 불필요한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빨리 고쳐져야지 삼성은 더 성장할 수 있고 지금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면 오히려 더 발돋움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면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또 면모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 삼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다시 명가로 거듭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2차 전지 소식인데요. 한국 배터리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저가 시장을 중국에 내어주고 프리미엄 전략만 고수했던 것이 붐메랑이 됐다는 분석인데 관련 투자 전략 이화진 과장님 점검해 주시죠.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 내년에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럽도 이제 중국 쪽 관세를 올린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배터리 가격만으로는 아직까지 중국이 워낙 월등히 좀 싼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BMW나 이제 관련해서 이제 BMW 이제 컨퍼런스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산화탄소 이제 규제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내년에 수요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내년에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이제 위주로 전체적인 중국 포함해서 글로벌 점유율이 거의 20%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CATL과 이제 BYD가 합쳐서 지금 50%가 넘는 이제 상황인데 물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IR에서 얘기를 해왔었고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가격 경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입니다. 물론 이제 BYD도 내년에 국내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BYD 같은 경우나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쌉니다. 물론 이제 LG 엔솔도 내년 말이 되면은 르노 이제 암페어 쪽으로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이걸 수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무조건 이제 중국 따라가서 가격을 다운시키다가는 결국
마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LG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추세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이제 기사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제 북미 애리조나 공장도 포함해서 이제 북미 여러 공장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가동률이 100%까지는 한참 못 미치는 이제 가동률을 예상하고 있고 물론 오늘도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1월 20일 날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시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만큼 사실 새로운 내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2차 전지가 26년부터 이렇게 LFP나 뭐 추후에 뭐 전고체나 아니면 건식 공정에 대한 원가 절감은 어떻게 방향성이 빠르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는 좀 달라진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업황의 지연 부분은 있겠지만은 결국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면은 결국 차세대 플랫폼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 얼마만큼 개선되느냐가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LFP 물론 이제 내년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 얼마만큼 올라가고 북미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기업이 탄탄한 공급망 기반으로 LFP 저가형 배터리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진입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 쉽지 않겠지만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긍정적인 결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식품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 때문인데요. 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예외입니다만 원재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품업체들 물가 상승 압박 때문에 지금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식품주의 대응 전략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는 높은 환율이 지속될 때 좀 실적 부담이 되는 업종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음식료, 그다음에 유틸리티, 항공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공통점이 이제 원재료를 수입해서 온다는 점인데 음식료 같은 경우도 뭐 밀가루라든지 팜유, 사탕수수 등 대부분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다. 다만 원재료를 최대 6개월 단위로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환율 수준이 좀 장기적으로 나타날 때만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환율은 그렇지만 이제 원재료인 곡물 가격 자체도 상당히 이제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이제 곡물 가격은 좀 안정적이고요. 내년도 미국 작황 호조에 따라서 지금 재고 비축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중국의 경기가 아직은 화랑으로 전환되지 않기 있어서 안정적 흐름으로 좀 예상되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현재 같은 고환율이 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인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음식료 업종 내에서 수출이라든지 해외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관심을 좀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올해 K푸드의 수출이 상당히 좀 다양한 품목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1월 누적으로 수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이 라면이었는데요. 29.8% 전년 대비 성장했고 2위는 김으로서 25.2% 성장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라면의 월별 성장률이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라면의 성장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좀 라면 종목은 좀 아직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뭐 삼양식품, 농심 그리고 오리온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삼양식품은 일단 수출 비중이 가장 높고 내년에도 신공장이 완료되는 관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농심도 지금 비중이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35%대이지만 이것이 지금 점차 확대하는 추세고 또 오리온 같은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65%인데 사실 중국을 포함한 뭐 러시아라든지 베트남, 중동 등 전 지역에서 지금 고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에서는 저는 오리온이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흥국증권이 동원산업의 목표가를 46,000원으로 올린 상향 보고서 하나만이 나온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하거나 유지 또는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그중에서 하향 보고서로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농심과 NC소프트를 주목한 증권사들이 있었고요. 넥센타이어와 이지바이오에 대해 각각 10,000원, 8,000원의 신규 투자 의견을 발행한 리포트도 제시가 됐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하실 리포트 아무래도 삼성전자 보고서일 텐데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키움증권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 내년에도 39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목표가를 기존 7만 5천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주가 밸류에이션은 역사상 최저점 수준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파운드리 설비 가동률의 하락이 예상보다 클 거라면서 추정치 하향에 나서면서도 내년 디램 사업의 체질 개선 성공과 미국 수주 확대 가능성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금 주가는 충분히 싸다고 분석하면서 수많은 우려들과 함께 주가가 하락했고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수준에서의 주가가 추가 하락 위험은 제한적일 거라고 언급한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 농심보고서입니다. 올 초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며 K컬처 열풍을 주도했던 K푸드, 그리고 농심도 K푸드 대표주로 꼽히며 지난 6월 60만 원을 목전에 두기도 했는데요. 이후 주가가 우하향하며 내림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오늘 농심에 대해 내년 해외 법인의 매출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침체와 프로모션 증가 영향으로 국내와 해외 법인의 수익성 지표가 하락한 점을 반영하고 목표가는 기존 51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14%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내년 미국 법인의 경우에 이 공장의 신규 라인 가동과 월마트 메인 매대 이동, 그리고 신제품 효과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기대된다고 짚어냈고요.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작년보다 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증가 추세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진단했고, 광고에 흑백요리사의 비비민간 에드워드리가 등장하기도 하죠. 신제품 신라면 투움바 출시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외국인 수급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긴 했으나 좀 길게 놓고 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인은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집중한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소희 대표님,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어제 막판에 개인들 틈에 외국인들이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진콜 위기감까지 겹치면서 물량이 나왔는데 외국인들 다 받은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 5개 아실 겁니다.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홀딩스, 현대, 롯데 같은 기업들 많이 매수했고요. 이에 반해 매도는 KB금융, 삼성전자, 신한지주, 그리고 현대차, 기아, 오히려 어제 제가 설명드린 연기금 순매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했어요. 근데 사실 그 둘은 각자 이제 어떤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도 역시나 이제 폭락장을 피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잘하더라도 이제 전국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 선호 종목들을 이제 좀 밀리긴 밀렸지만 그래도 이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종목과 연기금 매수 종목은 같이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체크하셔가지고 고기업들 위주로 공부해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짧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산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지금 줄줄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남인호 소장님, 방산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네, 방산주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대통령이고 한 명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어떤 신분입니까? 피의자 신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어떤 신분입니까?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오늘 결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하고 방산협정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산주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왜? 지금은 방산주 산다, 금융주 산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 정국, 이것이 언제 끝이 나느냐, 그 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방산주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장 섹터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AI 소프트웨어 이화진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트렌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공지능이 일상 그리고 업무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미국은 워낙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팔런티어도 여러 공공기관, 그러니까 보안이 높은 이제 공공기관 쪽에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픈 AI에서도 소라 출시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이런 AI 서비스를 통해 이제 본격적인 광고 수익이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체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아직 완벽하게 좀 가져가지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음 AI나 특히 솔트루스 같은 회사들도 뭐 고객 서비스 센터나 아니면 AI 비서와 같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통신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ARS를 통화를 하게 되면 그런 AI 서비스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 언어 개발 모델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챗 GPT와 같은 이제 수익성을 바로 가져가기는 좀 쉽진 좀 않은 상황이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빅테크 업체와 계약을 맺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제 팀즈라는 이제 그 오피스 모델에서 이제 부분 유료화가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 빅테크 업체와의 그 내부 속에서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페르소나 AI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당연히 지금 물론 이제 국책 과제로서 공공기관 수익을 가져가는 건 이제 맞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나라도 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나가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이제 수익 모델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마땅하게 광고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아직 큰 이제 흐름은 아니겠지만은 물론 이번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제 AI 규제 완화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덩달아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지금 이스트 소프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네이버가 기술적으로는 좀 가장 앞서 있지 않나요? 그렇죠. 기술력은 아직까지 네이버가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고 물론 이제 수급적인 면도 아니면은 이제 항상 이제 영업이익 면도 좀 괜찮은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네이버의 이제 피어 그룹들은 알파벳이나 이제 여러 이제 메타 쪽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속성을 봐야겠지만은 이제 중소형단 입장에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그나마 다른 폴라리스 오피스나 한국어 컴퓨터 대비해서 또 수익성이 빠르게 내년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AI가 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꽤 있긴 합니다만 상장사 중에서도 뭐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는 종목이 아직은 조금 드문 것 같기도 하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오라클이 실적을 내놨습니다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7%, 8%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풀 좀 꺾였다 이렇게 지금 매출하고 EPS가 이렇게 지금 시장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펠런티어 역시 잘 달리다가 간밤에 정규장에서 5% 넘게 하락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같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여기서 금투세 폐지 확정 시에 어떤 대기 매수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로 전환하고 선물도 순매수했는데 하지만 개인들 담보부자 계좌가 좀 급증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투매성 매도를 철저하게 저점 매수로만 임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수급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담보 부족 해소용 그런 물량이 계속 추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매매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 시장에서 거래 대금을 수반한 특징주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고 있고 자신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그중에서 대동기업, 범한건영, SOI 스틸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오늘 정규시장에서 최근 초강세인 정치 테마주와 새롭게 등장한 재건주의 어떤 상승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엔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